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1km 정도를 이렇게 달렸을 때 고통이 좀 심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건 아니었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 뭐 4점을 수시로 넘잖아요. 한 발만 더 내딛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마음으로 4점은 아무리 길어도 뭐 2, 3분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통만 생각하면 뭐 넘어갈 수 있는 고통이고 그리고 실제로 5km를 잘 달렸고요. 그런데 고통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오른다 그래야 되나?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 말을 지금 한 3번째, 4번째 찍고 있거든요. 말을 잘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자꾸 올라와서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네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공감 능력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되게 다양한데 어떤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또는 좀 정도가 심한 나르시스트,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좀 속상하지만 슬프지만 자폐도 정도가 좀 심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공감 능력이 정말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뭐 숫자로도 나타낼 수 있는 어렵긴 하지만 전체 인구 가운데 한 2, 3%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서울대 트랙을 이렇게 지금 걸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가려면 상위 1%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졸업생들보다, 서울대생들 비율보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특히 고통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일 거야 뭐 짐작하고, 또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자기가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그거에 비추어서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 그냥 그대로 넘어오기도 해요. 얼마 전에 올린 동영상에서 얼핏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사람으로서 이제 그 경계라는 게 있는데, 외부 세계와 그 경계라는 게 있는데, 경계가 되게 옅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 외부 세계의 어떤 자극들이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성향이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력이 지나치게 높은 거죠. 그래서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세상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물론 있지만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또 적지 않잖아요. 특히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더 잘 넘어와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은 4명 정도하고 1시간씩 4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직업상 하는 일이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면 또 울컥 했거든요. 예. 옆길로 살짝 세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교 성적이 5등급으로 등급으로 나오니까 5등급 중간이거든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옆집 아이가 5등급이래. 그러면 정말 평범한 우리나라 그냥 학생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범한 학생, 뭐 제가 이렇게 뭐 고3들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주로 만나는 건 아닌데, 자,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산다는 거,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낸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이 힘든 학창 시절 입시에서 남만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5등급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부모들 중에 남의 집 자식 보듯이 자기 자식을 봐야 되는데, 내 자식이 5등급을 하더라도 그래 남들만큼 하는구나, 그래 너 그럼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식한테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하기도 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따위 것도 성적이냐면서. 뭐 어떻게 보면 흔한 부모들이죠. 그런 부모들 밑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간은 냉정할 필요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그런 고통을 같이 느껴요. 그래서 신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니까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듣고 있는 제가 오히려 이렇게 울 때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넘어와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가 사실 좀 많아서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죠. 상대방을 대신해서 울어준다는 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저의 이런 기질, 성향, 특성이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는 엄청난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기 되게 답답하고 힘든데, 자기가 별 이렇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마음을 알아보고 느끼고 자기를 대신해서 울어준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거, 뭐 우는 걸 뭐 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그런 사람이 뭐 저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버리면, 깊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든 아니 멀리 떨어져 있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감정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전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까는 그래도 사실 눈물이 이렇게 좀 난 거예요. 달리면서 느끼는 그 고통이, 사점을 지나갈 때의 그 고통이 결코 작진 않아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2~3분쯤 지나면 그 4점에서의 고통은 끝난다는 걸 알기에, 끝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4점을 지날 때의 그 고통보다 아마 더 크면 컸지 절대 작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살아가면서 수시로 느끼고, 그리고 그 고통이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그게 이렇게 올라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또 아니까. 근데 그렇게 되겠죠? 돼요, 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운동 잘 했고요. 24분 05초부터 다시 저의 달리기는 시작합니다. 5km 달리기는 종종 뛰면서 기록 이렇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다시 다른 운동으로 달리기로 영상 올릴게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